그리고는요, 정치에 입문한 거는 언제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봐야죠. 그렇습니까? 여러 공약 중에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네. 제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고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네. 저는 뭐 전쟁고하지만은 전쟁고와 출신으로서 초등학교는 머슴을 살았고 시골에서 남의 집에 중학교 때는 공장을 한 30군데 옮겨 다녔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독학을 하면서 공장을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뭐 재벌의 아들이 됐다가 양자. 아니, 근데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삼성가의 그러니까 내가 비밀 양자였다고. 그래 양자로 있으면서 뭐 그분이 또 뭐 어떤 분을 만나게 해줬고 네. 내 그 인생이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또 절에 가서도 있었고 네. 삼각산 화계사에 숭산 이행원 스님의 밑에서도 한 3년 있었죠. 네. 고등학교 때 네. 그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는 중학교 때죠. 그리고 젊어서는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거는 이제 이병철 회장이 삼성에서 이 회장이 소개해줘서 네. 내가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많이 했죠. 그래서 비밀 보좌관 했다. 보좌 역유를 했다. 예. 누구하고 했다. 그 얘기 하시다가 감옥 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럼 뭐 때문에 가셨어요? 뭐 어떤 사람과 뭐 결혼설이 있었다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결혼설 그것 얘기하시다가 때문에 그게 내 밑에 있던 우리 박 대통령의 비서가 예? 장국진 박사라고 예? 박 대통령의 비서를 했어요. 예? 그분이 내가 혼자 살고 예? 또 뭐 그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네. 그런 말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네. 그게 이제 화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었는데 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다가 네. 그게 그렇게 엮였죠. 그 2002년에 제가 그 문제 2002년에 물어봤어요. 허경영 후보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주변에서 다 얘기하고 다닌다. 주변에서 그러는 거죠. 나는 그러지 않는데 네. 그 당시에도 자꾸 기자들이 물어요. 네. 근데 그건 누가 지는지냐면 장국진 박사라고 아. 박 대통령 비서가 박근혜가 저렇게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네. 자기가 참 책임감을 느낀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저 허경영 씨, 저 박근혜 씨 빨리 좀 어떻게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말을 내한테 했다는 거죠. 허경영 후보 혼자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고 주변 사람들. 나는 독신을 원해요. 독신이요? 나는 독신을 원합니다. 그래요? 지금도 독신이잖아요. 알겠어요. 자, 아무튼 삼성가의 양자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 역이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런 그 전부 얘기로 그게 사실인데 예. 그것을 외국에서 조지 부시도 백성학 영암모자 회장이 예. 김포공항에서부터 같이 갔어요. 그래서 만찬장에서 허경영 후보를 봤다는 사람을 저도 봤어요. 그럼 그거 가짜입니까? 백성학 씨가 이야기했죠. 네네. 그 경인방송 의장이고 영암모자 회장인데 그분이 조지 부시하고 나하고 만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파티장에서. 어떻게 가셨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내 한 명을 뽑았고 각 나라에서 그 파티장이 전 세계에서 350명이 들어가는 자리였는데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워싱턴에서 했는데 네. 그 자리에 각 나라에서 한 명씩만 해도 300명 아닙니까? 200명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에 저명한 사람 한 100명 가지고 350명이 한정이 돼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초청을 받았죠.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감옥에 갔다 이게 오셨는데 가짜가 아닙니다. 근데 네,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 부시 만난 게 가짜다 이래가지고 나를 또 엮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의 만찬장에는 간 걸로 갔다는 사람을 제가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취재했죠. 네, 네. 근데 그게 신동아에도 나왔습니다. 네, 네. 신동아에도. 그 재판에서도 나왔어요 그 부분. 근데 재판에서는 네. 허경영이가 부시를 안 만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그래요. 근데 예. 내가 그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네. 다른 것 때문에 1년 6개월이 아니라 네. 일부는 그게 사실로 확인됐는데 일부는 사실이고 네, 일부는 박근혜와 결혼설 그게 거짓말이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잘못했네요. 예, 그거 잘못된 거죠. 네, 결혼 생각이 없다.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박 대통령의 비서가 네. 자꾸 그 말을 강요했죠. 강요하니까 가만히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 나는 이제 그래도 뭐 그 사람을 존경하니까 네. 뭐 그런 말도 일리가 있겠다. 아무튼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허경영 후보 잡혀갔죠. 아이고. 네. 자 이번 대선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말 타고 우리 가만히. 주 선생님, 예? 내가 부시 만난 건 확신하다는 걸 봤죠, 들었죠? 아니 저도 취재했습니다. 저는 취재했는데 제가 확신할 수는 없고 허경영을
부시 대통령 만찬장에서 만났다. 그런 분을 저도 봤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번 대선에 출마 선언했습니다. 예. 말 타고 갑옷 입고 야, 딱 나왔는데 행주산성 네. 대천문 앞에서 네. 대천문은 이길 첩자거든요. 네. 크게 이긴 문이다. 예. 그래서 행주산성에만 대천문이 있어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제 아이디어. 그래요? 아, 너무 이거 행사로서 훌륭하다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말 잡고 있는 의전비서는 누구예요? 그 인상 많이 쓰고 있던데. 그 이제 노비죠, 노비. 노비요? 아니야, 옛날 말하면 말꼽이 있다고. 왜 자꾸 잡은 사람들? 그거 이제 배우들입니다. 배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연기가 훌륭하더라고요. 예. 자, 갑옷 입고 뭘 잡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이제 대권을 잡기 위해서 나왔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천문 앞에서 네. 산성의 대천문이 있잖아요. 네. 크게 이긴 문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선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당선됩니까?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2002년 때도 그렇고 2007년 그때는, 때도 그렇고 그때는 제 공약을 알리러 나갔고 네. 이번에는 3세판 세 번째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경쟁자를 보지 않습니다. 왜요? 애국자로 보죠. 애국자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그분들은 부통령으로 씁니다. 부통령을 써요? 부통령. 그리고 무조건 임명해서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고. 자, 허경영 후보. 허경영 후보가 내놓는 공약은 뭡니까 이번에? 대통령 되면 2달 안에 1억. 1억을 줘요.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자금 1억씩을 줍니다. 무슨 돈으로요 또? 그 돈은 양적 완화를 해서 네. 긴급자금을 대통령 헌법 76조 1항에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권이 있어요. 국회 동의가 필요 없거든요. 네. 바로 줘버립니다. 바로 줘요. 국민에 1억씩. 그러면 가계부채가 2,000조거든. 그러면 일단 2,000조가 풀려요. 예. 그럼 국민들이 은행 빚을 갚을 거야. 예. 그러니까 시중에 인플레는 안 생겨. 잘 보세요. 이걸 경제학자들을 보면은 유치원생 같아. 한국의 각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너무 겁쟁이 경제야. 네. 이건 양적 완화를 해서라도 펌프에다가 물이 쪽 말라 있는 펌프에는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지. 네. 숟가락 한 숟가락씩 넣으면 됩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1억 주고 그 다음에 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네. 돌아갈 때까지 18세 이상. 그러면 그게 그 두 가지가 엄청난 이익입니다. 한 사람이 가족이 18세 이상이 4명 있으면 4억. 년 집에 들어오는 게 월 네. 600만 원씩 들어오니까 150이니까 연 한 7천만 원. 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매년. 허경영 후보가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국민들이 하나 없어지는 게 있어요. 돈 걱정. 돈 걱정은 없어진다. 돈 걱정이 없어지면 모든 걱정이 없어진다. 그런 없어지죠. 사람이. 그래서 이혼도 90% 줄어들고 부부 싸움도 90% 줄어들고. 아이, 그렇다고 부부 싸움이 줄어드니까. 줄어듭니다. 돈 문제만 없어 보세요. 아이고. 우리 주 선생님은 저 옛날에 젊을 때 하고 달라졌어. 왜요? 네? 왜? 그때는- 돈 걱정이 많이 돈으로 삽니까? 돈 걱정이 없어지면 부부 싸움이 줄어듭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건 그렇겠죠.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요양병원에 넣어놓고 그 병원비도 제대로 못 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150만 원 나와봐요. 네. 300만 원 나와봐요. 예. 부모님 문제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부분은 덜겠죠. 네. 자, 이런 허경영 후보의 공약으로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3위를 했지만 낙선을 했지만 3위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 1%가 네. 100%를 봅니다. 100%요? 어떻게 1%가 100%입니까? 그러니까 1%를 예. 1.1%를 받아도 예. 나는 그걸 100%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마음은 허경영을 찍고 싶은데 네. 이 정치 그 당시 구조상 역학상 네. 여야를 찍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그렇게 여야에 매일 필요가 없다. 네. 이번에는 돈 문제부터 해결하자. 네. 이번 대선은 돈 문제 해결하는 대선이다. 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를 대선 후보보다는 본자 엔터테인먼트 가수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것도 젊은이들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했던 거지. 나는 그래.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를 못한다고? 노래를 잘 못해. 아까는 잘한다며. 그거는 랩이죠. 랩이요? 예. 랩 한 소절 더. 예.
랩 한 소절. 신나는 일이 생길 거야. 즐거운 일이 생길 거야. 행복한 일이 생길 거야. 놀라운 허경영 당선이 생길 거야. Right now. 야, 이게 청년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였군요. 창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초중고 대학생이 길거리를 못 지나다닐 정도로 하니까. 누구요? 저를. 허경영 제 후보가 인기를 잘 나가면 모르시죠? 네, 잘 몰라. 밥 먹으러 식당 가면은 네. 5천 명이 몰려들 정도니까. 아니 근데 예전에도 2002년도에도 사무실에 그 아주머니 그럴 때처럼 할머니들이 몰려와요. 여기 그럴 때. 와가지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어요. 왜 그럴 본다고?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그거보다 1000배 더 하죠. 왜 그럴까요? 하여튼 내 옆에만 오면 마음이 편다는 거예요. 마음이. 누가요? 많은 여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걸 어떻게 아니, 해석해야 많은 됩니까? 물론 50%는 남자고 50%는 여자인데 아니 이제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성분들이 좀 많은데 네. 그분들이 내한테 오면은 근심이 없어져 버리고 근심이 없어요. 몸이 나와 버리고. 그런 얘기 계속 하시면 이거는 이제 이거 종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 아닙니다. 네. 우리는 강의만 하지 종교 행위나 예식이 없어요. 자, 우리 정치는 어떻게 그럼 바뀌... 종교면은 내가 세금을 그렇게 냅니까? 알겠어요. 네. 네, 세금 많이 내는 허경영. 정치인 중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그거는 산속에다가 네. 집 지어놨고 아무 공해도 없이 매연도 없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 봤습니까? 자, 허경영 후보는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3.3 정책은 네. 일관성이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똑같은 걸 주장합니다. 결혼하면 1억. 그때 나중에 결혼 문제가 생겼죠. 결혼 안 하죠. 애 안 낳죠. 예. 인구 절벽 왔죠. 예. 내가 그때 출산하면 3천만 원 주자고 그랬죠. 옛날에. 예. 30년 전에. 네. 근데 지금은 5천만 원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내 정책 지금 초등학교가 3,600개가 없어졌어요. 네. 지금 중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예. 나중에 대학교도 절반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인구가 역삼각형이 됐어요. 예. 옛날에는 정삼각형이었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 노인들 죽고 나면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심각합니다. 그리고는 아무튼 아까도 제가 지적했는데 국내 최초로 재산 비례로 벌금도 따로 매기자 이렇게 그 재산 비례 벌금제. 네. 그러니까 택배 운전수는 10만 원짜리 벌금은 5천 원짜리로. 네. 그러니까 택배 기사나 택시 기사는 10만 원짜리나 5만 원짜리 벌금은 10,000원과 5,000원. 네. 다 10분의 1로 줄여서 낸다는 거죠. 부자 경영은 많이 내고. 부자들은 네. 교통위반을 했다. 그러면 1,000만 원, 네. 뭐 2천만 원 이렇게 내는 거죠. 네. 재산에 따라 벌금이 과중 계산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서민들, 월급쟁이들 직장에 일찍 가려고 차례가 위반했다. 그러면 5만 원짜리 끊으면 5천 원. 네. 공화당 총재를 지내기도 했지만 민중당이나 열린우리당에 이렇게 몸을 담은 적도 있어요. 민중당의 이재호하고 지금 장기표 씨하고 네. 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총리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씨하고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민중당 멤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그 당시 김낙중 씨가 네. 뭐 어떤 혐의를 받아가지고 네. 잘못되는 바람에 나는 공화당을 만들었고 네. 이재호 씨는 신한국당으로 갔고 네. 이우재 씨 신한국당으로 갔고 네. 장기표 씨는 그냥 제야로 갔고 네. 뭐 이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최초로 모인 사람들이 각자 당으로 흩어졌습니다. 네, 흩어졌는데 민중당에. 네, 네. 그때 내가 민중당에서 시의원도 나갔죠. 시의원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교류는 없으시죠? 지금도 장기표 씨는 자주 연락하고 만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자, 마지막으로 허경영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지금 여야 후보 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5년간 국민들은 다 죽어갈 것이고 그 두 사람은 계속 싸우게 되는데 한 사람이 그 중에서 이기면 한 사람에게 무슨 뭐 감옥을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예.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살벌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앞으로 5년간 또 이런 싸움을 봐야 됩니까? 차라리 허경영이는 누구를 비난 안 합니다. 한 번도 대통령을 잡아넣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즉시 박근혜 이명박도 물론 사면합니다만은 사면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권까지 해요. 네. 나는 그렇게 해줄 것인데 또 모든 정가자들 네. 일단 사면 복권합니다. 모든 정가자를요? 다 사면 복권. 지금까지 있던 정권은 사면 복권으로 만들어줘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 네. 잘못했던 사람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아니지. 그거는 엄중해집니다. 그 대신에 네. 내가 대통령 되면은 모든 사람은 사면 복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감옥은 90% 없어지고
벌금제로 바뀝니다. 아, 이거 큰일 날 것 아니 같은데. 아주 중범자들은 저 몽고 사막으로 보내서 이 황사 예방. 아니 몽골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거기? 그렇게 몽고 사막에 가서 황사 예방 우리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예. 한반도로 황사가 안 날아오게 예. 사막을 초지화 만드는 일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교도소 앉혀놓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옷 입혀주고 새 모욕시켜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1년에 예산이 한 100조가 더 들어와요. 오히려 아니 이재용 씨를 꼭 감옥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벌금으로 받으면 벌금을 얼마 받아요? 벌금으로서 상당히 많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재산 미래 벌금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재산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면은 감옥 안 보내고 국제망신입니다. 국제망신. 아니 그러니까 벌금은 얼마로? 삼성 브랜드가 나빠지면 우리 한국 브랜드도 나빠져요. 알겠습니다. 그 벌금이 네. 5천억 뭐 이런 5천억. 정도로 매기면 네. 국민 배당금으로 나갈 돈이 많아지잖아. 네. 없는 사람들. 아, 그걸 부자- 왜 재벌을 잡아넣어서 감옥에 넣어야 됩니까? 부자는 감옥 보내지 말고 벌금을 많이. 벌금으로 많이 받자. 네.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주 선생은 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돈 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1억쯤 그냥 받아요. 써먹어.